표준 진설 세 번째예요. 오늘도 변화고시 대상은 기온백이고요. 적용은 장례나 재례예요. 그렇지만 제가 표준 진설을 도출한 부분은 일반 장례, 일반 재례를 근거해서 표준을 도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장례, 특별 재례는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그런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이다, 종묘 재례다, 유림이다, 뭐 이런 의식의 재례와 장례는 특별한 것으로 제가 분류해서 이 표절 진설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분명히 다르죠. 특별한 부분들은 가가나 문종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적용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실이나 사당을 이곳에서 재례에 포함시켰지만 내내 일반적인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히 명절은 차례로 분류를 하죠. 우리가 이름도 사실 차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례 공부 초기 시절에 이 차례 공부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때 이 달해를 전송하면서 예적 의식을 아주 진지하게 개성하는 사찰이 있어서 제가 2번 방문했던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통도사입니다. 통도사는 여러분들 불자라면 다 알고 계시지만 헌공달해를 아주 진지하게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일 잘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이 관찰은 저 김진태 입장에서의 관찰입니다. 다른 사찰들도 달해의식을 많이 하고 실제 장례, 불교 장례에서 다비에서 달에 많이 올리고 계시죠.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들이 명절 때 차례라면서 일반 재물을 차립니다. 우리는 사실은 차례라고 하면 차례를 올려야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재물 위주로 일반 장례나 일반 재례의 핵심 재물을 그대로 명절 차례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차례 때의 핵심은 차가 주 재물로 등장해야지 된다는 거죠. 차가 중심이냐 일반 재수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차례냐 재례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바를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런 설명 간단하게 드려봅니다. 우선 기준을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제상을 차리려면 진설을 하려면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는 가운데 제사상을 장만하고 제수를 진설을 해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제사상이 되는 것이지 기준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제상을 차린다면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입니다. 기준부터가 잘 설정되어 있는 것이 올바른 제사상을 표준으로 설계하고 제수를 진설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북도 남쪽으로 몸체를 모시죠. 장례나 재례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산소 가서 고인을 모셔드릴 때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을 둔 가운데 발 앞에 상석을 놓죠. 그것이 제사상이죠. 상석 있는 그 남방에 머리 두고 반대로 모시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우리나라에 존재치 않아요. 그걸 전제로 재례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례하면 그 부분이 성립되었다는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성립은 동서남북 자연방위는 논하지 않고 어떤 좌양으로 모셔지던 현운을 통해서 그렇게 성립시켰어요. 그 성립이 전제가 된 가운데 재례가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대상은 몸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몸체가 어떻게 눕혀졌냐. 장례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고인이 어떻게 누워 계시느냐 그 전제하에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파트별로 의식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뭐 초제나 아니면 성복제 아니면 뭐 발인제 뭐 노제 아니면 뭐 평토제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잘못 설정되었다면 나머지 의식에서 아무리 올바르고 잘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말짱
헛의식을 진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그럼 기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우리 의식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정눕기예요. 정눕기가 뭐냐면 등을 땅에 대고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올바르게 누워 계신 모습이 정눕기라고 해요. 제가 이름 해본 거예요. 이 부분을 누웠기 때문에 정와장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정눕기, 정와장. 이렇게 했어요. 몸체가 우리 민족은 눕혀드리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고 등은 땅을 댄 이렇게 펴눕기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눕혀드린다. 그런 방식으로 눕혀드릴 때 머리 방향이 북두기 때문에 북두로 눕혀드리고 남쪽에 제상을 차린다. 이것이 우리식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제상을 어디다 설치해야지 되는지 일단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기준에서 우리식이 이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준이 하나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 하나를 또 하나 살펴볼게요. 북자남향이에요. 이 북자남향은 좌탈장일 때 적용할 수 있고요. 좌탈장은 등신부를 구현하는 과정에 좌탈장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 부분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주변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일반 불자까지 이 좌탈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흔치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꼭 불교, 스님, 불자 이런 부분만 적용했느냐? 우리는 장례 모시는 과정에 고인을 빈수에 모실 수 없는 구주가 되어버렸어요.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그래요. 옛적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빈수에서 아무리 정성 들여서 장례를 모시고 상주 역할을 다 하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잘못 고인을 모시면 말짱 헛 의식을 진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변통으로 이렇게 합니다. 고인은 영안실, 시체실. 저는 굳이 그렇게 불편한 용어를 쓰는 이유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써요. 고인은 빈수에 모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법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유 때문에 영안실, 시체실에 모셨어요. 그 특정한 이유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해볼게요. 어쨌든 그렇게 모셨으니 고인 몸체가 없죠. 대상이 될 고인 몸체가 없고 기준으로 삼아야 될 몸체가 없기 때문에 영좌를 기준했어요. 영정사진이 기준이 돼요. 이때는 좌탈처럼 북자 남항으로 기준 삼고죠. 함이 어쨌든 불법이긴 한데 부재이긴 한데 그런 법이 제2 북법이 적용된 것이 우리나라 장례 현실입니다. 정법으로 몸체 기준 정화장 북도 남쪽으로 해야지 되는데 사실 우리 구주 장의식 구주에서 그것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 영좌 기준으로 장례를 모시고 있다.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부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려요. 그런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본래 기준은 북도 남쪽이지만 북자 남해양의 두 번째 기준을 지금은 적용하고 있다. 그 기준은 영좌가 기준이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 기준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종교이기는 하지만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서두 동족이에요. 연묵기입니다. 정눕기와 연묵기 내내 눕기는 눕는데 옆으로 눕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처님의 열반상 기준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상 기준이면 꼭 부처님만 이렇게 하셨느냐?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 장례 과정에 이렇게 부처님의 열반상처럼 옆눕기로 장례도 모시고 매장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매장할 때도 정눕기가 아닌 옆눕기로 매장을 하고 장례 모실 때 관에 입관하는 과정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옆눕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처님 열반상을
제가 염눕기 이런 표현 쓰니까 사실 불교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많이 미안스럽고 한데 저는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장례 용어 아니면 뭐 재래 용어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용어로 사용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사진 자료는 오로지 제 자료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 이해를 부탁드려요. 이렇게 부처님 와불은 부처님은 옆으로 놓으셔서 열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교인이라면 당연히 그거 불법을 따르는 부분이라면 부처님 몸체가 불교의 근본 핵심이기 때문에 염눕기로 하시고 다비도 하시고 장례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기준이 돼야지 돼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연화대예요. 염묻기 하신 거예요. 염눕기, 염답이죠. 옆답이죠. 옆으로 누워서 답이를 했는데 이때는 사실 옆으로 눕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계시는 불교는 우리나라에 계시는 유교와 어느 정도 융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도 아니면 스님께서도 북도 남쪽으로 많이 다비도 하시고 장례도 하셔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 풍수 문화에 기댔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염눕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도 동족 제가 서도 동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서도예요. 이곳이 동족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머리 두고 이 부분에 발 두고 장례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와불처럼 이렇게 서방에 머리 두고 동방에 발을 두는 이 모습으로 우리나라도 했던 그런 유적이 계시다. 이곳은 금정산 범어사 연화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 거예요. 불법대로 했어요. 다만 염눕기는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쨌든 불법은 따르되 우리나라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던 풍수지리와 유교와 융합하려니 그런 방법이었지만 어쨌든 전통은 개성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연불단이에요. 여기 보시면 염눕기 이곳에서도 이 부분이 서두예요. 이 부분이 동족이에요. 이곳에 제가 이곳을 향해서 이곳에 머리를 두고 이곳에 발을 두도록 제가 설계하고 제가 연화대를 구성했던 부분이에요. 이곳이 연불단이기 때문에 서도 종족, 부처님의 열반상처럼 불법 그 자체로 다비를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준은 세 가지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다. 정눕기, 몸체 기준 정눕기가 있고 영주화 기준 북좌남양 좌탈이 계시다. 또 하나 불교권에서 염눕기, 열반상 기준 염눕기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기준이 세 가지 뚜렷하게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기체제의 다른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부분도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서고 기준 아니면 동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서방을 양으로 삼은 이기가 있고 동방을 양으로 설정한 이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주장 다 서방도 양이요 동방도 양이라고 주장하는 이기가 우리 의식 체계 속에 혼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 우리 민족이 사실 적용했던 실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 인정하고 의식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위치 살펴볼게요. 우리들은 정눕기 좌탈을 합니다. 정눕기 아니면 좌탈을 해요. 그러나 많이 하는 것은 정눕기 장을 많이 하죠. 정눕기 장 사례는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산수에 가서 고인을 눕혀드릴 때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을 둬요. 팔 있는 곳에 상석을 설치합니다. 머리 둔 곳에 상석을 설치하는 사례는 우리나라 없어요. 단 한 사례도 없어요. 팔 있는 곳에 상석을 설치. 상석은 제상이죠. 좌탈일 경우에 좌탈이 흔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신라시대에 유명한 스님 좌탈하셨어요. 그분이 좌탈이 우리나라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하셨는지 어쨌든 이 좌탈도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들이 저는 적용했을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국에는 일반 불자까지 좌탈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셔요.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명하신 국왕께서 좌탈하셔서 장례 모셨어요. 국장으로 모셨어요. 태국의 존경받는 국왕이죠. 그러나 다만 우리는 정눕기 장이 제일 많은데 정눕기 장일 때에는 발 하단부에 이곳을 남방 또는 오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곳에 제상을 놓는 것이 우리식이다. 고인을 눕혀드리고 발 하단부에 제사상을 놓는다. 또 하나는 옆눕기장일 때, 이때는 다비장이나 불교장일 때요, 본방에 놓는다. 이때는 제단이라 할 수 있고, 이때는 제단이라 할 수 있어요. 안에 제자, 밖에 제자. 어쨌든 연불단을 놓을 때는 본방에 놓고, 정눕기장이나 좌타장일 때는 오방에 제상이 우치된다. 이렇게 우리 나라는 두 가지 특별한 이익이 체계가 우위치 체계가 존재한다. 이런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제단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제단을 설치해 볼게요. 제단은 우리는 일단 별단 구조예요. 별단이 여기서 별단이 무엇이냐? 고인 몸체에 직접 제물을 올리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교권 국가에서도 고인 몸체에 직접 고인 몸체를 직접 제단 삼아 제물을 올리는 나라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본단 구주로 해요. 본단이라 하면 본단 자체가 몸체요, 관이에요. 몸체에다 제물을 직접 드리든지 아니면 몸체가 입관되면 입관된 관을 제단으로 삼아서 제물을 올리는 것을 본단 구주라 하고요. 별단 구주는 몸체는 별도로 있고 제단 별도로 있는 게 별단 구주예요. 우리는 별단 구주를 우리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 제단 구주를 보면 본단 구주도 많이 계셔요. 몸체에다 제물 드립니다. 우리가 발밑에 놓으면 고인이 일어나서 잡숫지 않죠. 우리는 무조건 상징이에요. 고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드실 수 있겠어요. 못 일어나기 때문에 고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단 구주는 몸체에다 직접 드려요. 손 위치에 직접 드립니다. 우리의 상징과 그들의 현실 구조에서 어떤 의식을 강조하느냐는 그걸 그 나라 민족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민족이 정한 우리식을 우리는 인정하고 제물을 차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 구조도 말씀드려봅니다. 이번에는 형식입니다. 형식은 장례식과 아니면 재례식 두 의식 체계에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장례식은 제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동아시아, 특히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 답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장례 때는 분명히 제전이나 전입니다. 특히 유교 문화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장례에 적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주자가련이 사라펠람이를 하면서 사실
좀 과하게 적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 때도 제사처럼 진행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무리수죠. 장례 때는 전을 기준으로 제상을 구성해야 될 줄 알고요. 아니면 제전 위주로 의식까지를 진행해야 될 줄 알아요. 제사 지내는 것처럼 장례 의식에 적용하면 진짜 잘못되는 거예요. 헛장례 지낸 거예요. 이 부분도. 다음은 혼작입니다. 혼작도 사실 문화가 다양해요. 우작법, 좌우법, 상하법이 있어요. 상하법은 유교 예절이라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좌우법은 우리 전통, 무과 위주의 전통이라고 알고 있고요. 우작법은 사실은 불가 위주의 혼작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자는 참고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나 장례 때는 이 잔해 개수를 제한하지 않아요. 제례 때는 세잔으로 대체적으로 합니다. 초원, 아원, 종원, 세잔으로 하죠. 이 3이라는 숫자는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데 잔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장례 때는 잔의 개수 안 올리죠. 여기서 특징은 이거예요. 세잔으로 하는 제의식, 제례 위주는 내 가족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제사에 옆집 아저씨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 때는 옆집 아저씨가 참여해서 잔을 올릴 수 있어요. 앞집 아저씨도 할 수 있어요. 장례 때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달아요. 그런 점 말씀드립니다. 파트별로 깊게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해요. 일단 절수, 절의 개수 제한 없어요. 장례 때는. 그러나 개인의 개수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우리 풍속에 여자는 음임으로 배수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절을 3번 한다. 저 전체가요. 참여했던 제주들이 4번 한다. 이런 개수는 없어요. 그러나 남자일 때 자기 순서에 해당될 때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한다. 이런 문화는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우리 장례 때는 기준은 이렇게 두었어요. 자, 서, 제, 질, 손. 그 다음에는 고인의 친구 아니면 고인의 스승, 고인과 인연 있는 분. 그 다음에는 주상과 인연 있는 분. 그 다음은 상주와 인연 있는 분. 이렇게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장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절의 개수도 제한이 없어요. 3번 해도 되고 100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와 제례가 적용함이 달라요. 장례 때는 자서제질손이 사실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골격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면 될 거예요. 이 순서상에 독축도 넣고 어쨌든 이 순서를 기준해서 뼈대를 구성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제례 때는 이런 순서로 해당하지 않죠. 이번에는 길시입니다. 사실 어떤 의식을 진행할 때 제례를 진행한다는 것은 제사 길일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길시가 따로 없죠. 또 장시 마찬가지예요. 장례도 성복제를 지낸다든가 초제를 지낸다든가 발인제를 지낸다든가 이때 태기는 하지 않습니다. 별도 태기는 없어요. 장사택일은 하관시를 정한다든가 이관시를 정한다든가 발인 날을 정한다든가 이런 때는 장사택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곳은 재물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설치하려면 성국제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발인제를 지낸다든가 이러할 때 택일을 하느냐 그런 건 없어요. 절차 예절입니다. 절차마다 절차가 어떤 시간에 해당되든지 그 절차마다의 예절이기 때문에 별도 태기는 없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요. 제사지라는 시간이 되겠어요. 제사지라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자시죠. 자시는 자축인묘 진사오 오미 중에서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다고 보았어요.
이 부분은 모든 의식이 자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유교의식 외에 다른 종교의식도 자시 기준입니다. 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시 기도가 최고 중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시간을 쓴다 하는데 일각에서는 뭐 야자신이, 정자신이, 조자신이 이렇게 하시지만 어쨌든 자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음력 기준이에요. 음식 기준. 자지는 우리 양시 기준 11시부터 01시까지가 자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이라고 생각할, 양시 기준은 11시면 전날이기 때문에 전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혼란이 오지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자시라고 이해하시면 그냥 음시가 당연히 이 두 개 자시라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시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요. 상주는 남동여서예요. 이 부분은 제전시 남녀 방위를 뜻하는 거예요. 다른 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남정여서가 잘못 이해되어서 사실 조문 때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런 부분은 잘못 적용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정이 버젓하게 장례식의 홍보 형식으로 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재의식을 진행할 때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에 서서 진행함이 옳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전시, 장례는 전 기준이고 재례는 재 기준이기 때문에 재전시 남녀의 방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은 더 독축이에요. 우리는 생자의식이나 사자의식, 생사의의 모든 부분에서 유교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독축이죠.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 보면 축원이고 발언이에요. 축원이 되었던 독축이 되었던 일단 파트 절차마다 알리는 것은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스님이 오시던 아니면 목사님이 오시던 아니면 연령회가 참여하시던 그렇게 알리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없는 가운데 장례 지도사만 하거나 아니면 상주 위주로 진행할 때는 그 알림이 생략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청문 형식으로 알리든 아니면 설명 형식으로 알리든 알려야 될 걸로 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복제전, 성복전 때 청문을 읊는 것은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이 부분이 성복전은 무엇하는 부분입니다라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축에 해당될 땅은 해야지 되는 거예요. 복내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 현장은 이런 현장이 있었어요. 기독교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복내림을 하고 있었어. 이 복내림은 사실 동아시아, 남아시아 장내에도 복내림이 있어요. 특히 태국도 복내림을 합니다. 중국서부터 태국까지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복내림이라는 것은 기독교 문화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상가에 복내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참여합니다. 장례 때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전자에 말씀 올렸던 거예요. 그러나 제사 때는 또 차례 지낼 때는 나의 가족 위주예요. 일가 친척 위주로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장의식은 제사의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제사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이에요.